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024년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보통은 단 그 밖의 사항은 제외하고 적으라고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할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이죠.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죠?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죠. 조직이고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라? 직무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외울 때는 조직과 직무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기억하시고요. 자,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이죠.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밖에 없죠. 그래서 근로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자, 역시나 동그라미 단어를 먼저 외우세요. 두 번째는 교육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업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하면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뭐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작업장에 간단하게 단어 외우자면 이거죠.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상시 조치에 대해서만 해놓으면요. 사고 났을 때 아무도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상시 조치도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상시 조치, 바로 사고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요거 4가지 적어라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는 첫 번째 조직과 직무를 넣자. 그죠?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넣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작업장은 관리해야 되는데 안전보건 규정이니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상시의 조치만 넣으면 사고 났을 때 전부 다 구경만 해서 안 된다. 그죠? 이상시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참고 내용 함께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외울게요. 자, 덜 위험한 업종이죠. 위험이 덜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제외한 위험한 업종이죠. 그죠? 덜 위험한 업종을 제외한 위험 업종, 대부분의 제조업 여기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년도에 요거 추가되었습니다.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포함되었다.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기출에 있었던 문제죠. 그죠?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기출에 있다 보니 또 출제됩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안전밸브 형식을 표시한 것인데요. 세부 항목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밸브에서 S는 요구 성능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있다. 그죠? 유량 제한 기구를 나타냅니다. 자, 2라는 로마자 2는 호칭 입구의 크기를 구분하고 있고요. 호칭 입구의 크기이다. 그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호칭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B는 평형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제되었기 때문에요. 또 출제될 수 있다 보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3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보호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종류를 4가지 적어보라.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일단은요, 안전모는 무거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뾰족한 물체가 안전모에 이렇게 뾰족한 철근이 관통되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관통성 시험입니다.
무거운 벽돌이 떨어졌을 때요. 안에는 충격 흡수제가 들어서 머리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충격 흡수성 시험이죠. 내충격성 아니다. 그죠? 내충격성은 안전화해 성능 시험 종류. 요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안전인증 대상은 뭐 들어갑니까? 내전압성 포함됩니다. 근데 물이 스며들면 전기가 따라 들어오니까요. 물하고 전기 함께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내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이고요. 안 타는 게 아니죠. 불연성 아닙니다.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시험. 일정한 압력에서 턱근이 풀려야 합니다. 턱근 풀림 시험까지 6가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 사실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A형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뭐 빼면 되죠? 물하고 전기를 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난연성, 턱근 풀림 시험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에 넘어갑니다. 별표 3개 꼭 암기하셔야 했던 내용입니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진열해서 아니 되는 기계기구 5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암기법 기억하라 그랬죠? 방호 조치 없이는 포장된 그랬다 그죠? 포장기계인데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합니다. 만약에 시험에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적으셔야 한다면 괄호 내용 적어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세부 항목을 포함하라는 내용 없다면 괄호 내용은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공원에서 할 때 공은 공기압축기, 원은 원심기가 되겠습니다. 원예 금지했다 그죠? 원은 원심기고요. 얘는 예촉이죠. 그 다음에 금은 금속 절단기, 지는 지게차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호 조치 없이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자, 해설에 있는 내용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게차의 방호 장치를 적어보시오. 그죠? 산업안전건설안전 중에 출제되었죠. 벤레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네, 별표 2개 꼭 암기하시오 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보시오. 단, 전격 전부하 전류는 50A 미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동기계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 이하, 전부하 전류가 50A 미만인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죠. 작동하는 시간은 0.03초 이내이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뒷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고 작동하는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의 단골로 출제되죠. 별표 3개짜리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3가지 적어라. 근데 단위를 명확히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입니다.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또는 10m/s 이상인 경우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비족,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또는 1mm/hour 이상인 경우 해도 되겠습니다. 강설량, 눈은 부피가 있으니까요.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파란색 별표하시고 삼각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출제가 되었거든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시험 직전에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나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기법 2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험성 평가 기법이요. 금방 저장 탱크 설비나 유틸리티 설비 및 제조 공정 중에서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이다. 요거를 물었거든요. 그죠? 자, 여기에서 위험성 평가는 체크리스트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공정 위험 분석 기법, 공정 안정성 분석 기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중 반응 분리, 이송 시스템이나 전기 개장 시스템 등의 단위 공정에 대해서는 공정 안전성 분석 기법이라 되어 있어요. 두 기법이 같은 기법일 거라고는 조금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그죠? 이 자료 안에 요거는 안정성, 여기는 안전성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안전성을 제외하고 가지수가 나온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그 다음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이렇게 3가지 그죠? 고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하는 수 없이 그죠? 이거 전부 다를 사실 외울 수는 없어요. 규정마다 위험성 평가 기법 다 나온 걸 볼 수는 없지만 출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 기억하시고 가는 정도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심사 중에서 형식별 제품 심사에 심사 기간을 60일로 두는 보호구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파란색 별표 붙여야 됩니다. 처음 출제되어서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인증에서 심사에 대한 부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한 별표 2개 달아야 되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참고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심사 종류별 심사 기간이 있다, 그죠? 예비 심사는 7일, 서면 심사는 15일, 외국은 30일입니다.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30일인데요. 외국에서 제조할 때 45일이고요. 제품 심사, 개별 제품 심사 15일, 형식별 제품 심사 30일이었죠. 그런데 방호장치나 보호구는 60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보호구는 전부 다 60일인데요. 형식별 제품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보호구, 다시 말하면 60일 안에 심사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를 적어라 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보호구 중에 안전인증 받는 거 중에 대표적인 거, 머리에 뭡니까? 안전모죠.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그래서 머리라고 하시고요. 대표적인 것만 심사 받는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발 중요하죠, 그죠? 발 안전화. 손 중요하죠. 손, 안전장갑. 그 다음에 얼굴이라고 할게요. 얼굴에 우리 하는 거 뭐 있었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숨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몸이에요. 다 외우기 힘드시다면 5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죠. 그죠? 머리에 안전모인데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손에는 안전장갑, 발에는 안전화, 몸에는 보호복 하시고요. 자, 이러면 하나, 둘, 셋, 4가지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얼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숨 쉬는 송기 마스크.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요걸 전기로 돌아가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도 포함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따로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안전보건 표지는 어떤 문제건 맞출 수 있게 하라. 별표 3개짜리죠. 자,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적으시오. 그죠? 자, 손에는 화상을 입고 식물은 죽어버리죠. 부식성 물질 경고죠.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 경고죠. 그죠? 자, 하지 마시오라는 금지인데요. 파레트는 물체를 들고 이동하는 거죠. 물체 이동 금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죠? 들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최근 들어서 이제 법의 내용이 못 봤던 법규 내용. 법규라서 제가 별표 2개 붙이는데요. 신규 출제라 파란색 별표 다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생겼고 또다시 재해가 생길 우려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은 그 작업을 중지하라 명령 내리죠. 또한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계속 작업 중지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업주가 저희는 이제 위험이 없으니까 해제해 주세요 요청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작업 중지 해제를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작업 중지 해제에 관한 보기의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했다, 그죠? 할 경우에는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사장님이 작업 중지해 주세요 하고 이 요청서를 해제 요청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모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됐는데 작업 중지 해제해 달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했을 때는 해당 작업의 누구 의견을 들어야 될까요? 근로자입니다. 작업 근로자, 그죠?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고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받았습니다. 경우에는 과로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 사업장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근로감독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받으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며칠이냐면 4일 이내입니다. 4일 이내인데요.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는 3일까지만 포함합니다. 4일 이내에 뭐를 열어야 되는가 하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의 작업중지를 해제해도 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에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암기하시고 이해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법에 관한 내용이죠. 별표 2개 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오. 최근 들어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기사 자격증보다는 지도사에 가면 우리 기사는 해당 사업장을 적으라 이런 건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서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은 지도사에 더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24년 기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뭐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이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개선하라라는 거죠. 그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자, 이것저것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보통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맞았죠. 한 달이.
근데 개선 계획은 개선을 계획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2달이다 그랬죠. 그죠?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 그죠? 암기법 먼저 볼게요.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계획입니다.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산업도 빼도 됩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없죠.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계획,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처음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요. 암기하면서 조금 늘려보세요. 누가 안 해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까지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 2명 생기면 개선계획이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계획이죠.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의하여 손천외기식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기구 명칭. 그죠? 손천외기식 방호장치는 프레스의 방호장치죠. 손천외기식 방호장치 기호를 적어라. 그죠? 손천외기식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방호장치 기호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광전자식은 A가 됩니다. 양수조작식 B고 가드식이 C가 되겠습니다. 손천외기식 D, 수인식은 E 기억하시고요. A-1은 프레스 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킵니다. 자, 이렇게 신체의 일부가 지우고 다시 줄여볼게요.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킬 수 있는 건 A-1이죠. A-2는 급정지 기능이 없는 프레스에 클러치 개조를 통해서 광선 차단 시에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급정지 기능이 없는 것을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건 A-2가 됩니다. 양수 조작식에서는 유공압 밸브식은 B-1, 전기 버튼식 B-2인데요. 자, 광전자는 A, 양수 조작 B, 가드 C, 손천외기식 D, 수임식은 E다. 이 기호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클러치에 맞물린 개수는 4개고 300SPM의 동력 프레스기에 양수 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양수 기동식에서 안전거리 DM으로 구분하는데요. Dm는 1.6 곱하기 TM 해도 되죠, 그죠? 1.6 곱하기 TM에서 TM은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DM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밀리세컨드 기억하라 그랬죠? 하사점에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또는 1.6 곱하기 클러치 개소수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매분 행정수죠. SPM분의 6만이다. 이게 공식이었죠. 그래서 클러치가 4개이기 때문에요. 1.6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00SPM이니까요. 300분의 6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40이고요. 단위는 밀리미터까지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한글로 적는 기본식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식하고 단위만 잘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제율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수가 1,440명인 어느 사업장에서 연간 40건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이 1건, 사망을 제외한 근로손실 일수가 1,200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주 40시간씩 연 50주 근무합니다.
조기 출근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이고요. 출근율이 95%다라고 했습니다. 자, 강도율의 공식이죠. 0근로시간 수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자, 그럼 근로시간 수 계산합니다. 근로자 1440명이고요.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일주일에 40시간인데 1년에 50주 근무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100% 출근이죠. 근데 출근에 대한 출근율이 95%다. 요거 주의해야죠. 그죠? 100% 출근에 대해서 0.95%만 출근한 겁니다. 자, 요 출근율에 대한 내용 플러스 그 뒤에 조기 출근 및 잔업이죠. 출근율을 제외하고 일을 더했기 때문에 뒤에 더해 주셔야 돼요. 10만 시간. 그죠? 이 10만 시간 뒤에 다 계산하고 0.95 곱하면 틀리게 됩니다. 분의 사망한 건은 7,500이 되겠죠. 플러스 제외한 나머지 근로손실일수 1,200이 있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값은 0.37이고 제율은 단위가 없다는 거,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년 2회 기출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고요. 보통은 그 밖의 사항은 제외하고 적으라 출제됩니다. 우리가 회의록은요, 보통 뭐 들어가야 됩니까? 네, 언제 어디서 회의했는지, 그죠? 모르더라도, 요거 그냥, 모르는 내용이지만 적어봐야죠, 이 정도, 그죠? 언제 어디서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언제는 개최 일시고 어디서 장소가 되겠습니다. 더 진해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참석했다 들어가야죠,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는 출석위원이 되겠습니다. 뭐 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심의하고 결정했다. 또는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렇게 외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했고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했죠. 노사협의체 있었죠. 그죠?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 얼마마다? 2개월마다 했습니다.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했다. 그죠? 요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요것도, 별표 1개 붙이고요. 파란 거 하나 붙여줄게요. 신규 출제. 그죠? 잘 안 나왔던 내용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죠?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인데요. 다 기억 안 나시면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사용할 때 해야겠죠. 근로자가 이 물질이 어떻게 위험하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제조, 사용 등이라고 줄이셔도 됩니다.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그죠? 머릿속에는 대상 물질 작업에 근로자 배치했을 때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10가지 물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물질이 도입된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교육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A라고 배웠는데요. 정보가 B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교육받아야겠죠. 그래서 유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3가지죠. 그래서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새로운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3가지 경우가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내용이죠. 첫 번째는 명칭 또는 제품명입니다. 자, 이 명칭은 이거고 이렇게 위험하고 유해하다 그랬죠. 그죠?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이렇게 위험하고 유해하니까 이렇게 취급하고
예, 취급상 주의사항, 이러한 보호구 사용하라. 적절한 보호구고요. 이렇게 주의하고 보호구를 착용해도 사고 났을 때는 이렇게 응급조치하라 였죠.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이고요. 또 추가되는 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나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도 추가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출제되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과 직무다라고 했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작업장은 관리해야 된다, 그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정상시 아니라 이상시 조치, 사고시 조치 넣어야 됩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제조업, 위험업종이다, 그죠? 제조업은요.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가, 그죠? 위험한 업종은 100명이고 위험이 덜한 경우는 300명 이상이었다.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주 나왔죠, 그죠? 산업용 로봇 교시한다라는 건 로봇에게 일을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로봇이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작업 시 작업 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어라. 단 그 밖의 사항은 제외하라 했습니다, 그죠? 일단은 로봇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조작 방법하고요. 조작하는 순서가 지침에 나와 있어야겠죠.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 매니플레이터 속도죠. 두 번째는 조작하는 방법과 순서면 두 번째는 매니플레이터라는 건 로봇의 손이에요. 로봇이 일하는 속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니플레이터의 속도가 되고요.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신호하는 방법이죠. 로봇이 2대라서 2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한다면 서로 신호하는 방법이고요. 이상을 발견했을 때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 운전을 정지시킨 후 로봇을 재가동시킬 때 조치입니다. 그죠?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매니플레이터 속도, 2인 이상일 때는 신호 방법, 이상 발견했을 때 조치, 재가동시킬 때 조치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고요. 참고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별표 이것도 2개 정도 붙이는데요. 파란색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1번처럼은 처음 나왔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화학에서요. 중대산업사고는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인근, 주변 지역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부터의 요거 좀 생략할게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 폭발이 있을 때는 그 위험물질이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화재 폭발 피해가 인근으로까지 번질 수 있겠죠.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즉시는 생략해도 됩니다.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다라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무엇인가? 그죠? 바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이 어떻게 안전하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공정안전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무조건 별표 3개인데요. 놓치기 쉬웠습니다. 파란색 별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 중에 관계자회 출입금지 표지의 하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자를 2가지 적어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종류만을 관계자회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는요.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이렇게 3가지였죠. 자, 그래서 관계자회 출입 금지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하단은 어떤 작업장이다라는 거 나와 있고, 하단에는 보복 착용, 그리고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자, 이게 금지 대상 물질은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흡연하고 음식물 섭취 금지하라. 그리고 필요한 보호구와 보호복을 착용하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호구, 보호복 착용. 두 번째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설치 이전할 때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 받는 건 손 다치는 기계, 그죠? 프레스, 전담기 및 절곡기, 사출 정연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이전할 때 받는 3가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곤돌라는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도 받게 되어 있다, 그죠? 아까 이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용기,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출하가는 고소 작업대까지가 안전인증, 안전검사 대상이었다, 그죠? 한번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2개에서 3개인데요. 단골 출제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진거리 등으로 사용해서 안 되는 섬유로프의 조건을 2가지 적어라. 섬유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이다, 그죠? 첫 번째는 꼬임이 끊어진 것, 두 번째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가지죠. 자, 근데 여기서요, 최근에 이제 법이 변경되면서 달비계의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금지 항목을 말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항목 2가지죠, 그죠?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에다가 달비계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이기 때문에 요거 2가지 포함됩니다. 2개 이상 작업용 섬유로프나 섬유벨트를 짧아서 연결한 것 쓰지 못하고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기 체인, 와이어로프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건 별표 3개 하시고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죠? 달기 체인은 길 5 그랬죠, 그죠?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 링의 단면 지름은 G10 그랬죠, 그죠? 지름은 10%죠.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그 다음에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고요.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어로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정도죠. 제조업입니다. 건설업 아니고요. 제조업 대상 또는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조업이나 대상 기계기구 설비의 첨부 서류는 첫 번째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기계 설비의 계율을 나타내는 서류. 이 기계는 뭐다? 계율을 나타내는 서류.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이렇게 3가지 쉽죠. 그 다음은 원재료 제품의 취급 제조 등 작업 방법의 계율. 작업을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 설비 계율을 나타내는 서류, 기계 설비 배치 도면, 작업 방법의 계율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별표 3개짜리, 그죠? 검사 주기가 나왔습니다. 크레인인데요.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합니다.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하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를 나타내었는데요.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최초 안전검사는요, 그죠?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죠.
그 이후부터는 얼마마다? 2년마다 받는데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나머지 크레인 리프트 콘돌라를 제외하고도요,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 장치 나머지 전부 다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는다. 요거 추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양중기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동력을 사용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 수평이나 선회를 말합니다. 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입니다. 동력을 사용해서 중량물을 매달아서 상하나 좌우로 운반하는 건 크레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별표 하나 붙일게요. 자, 동력을 사용한다 말 없습니다. 훅이나 달기구, 다시 말하면 훅에 달았다는 거죠. 사용해서 화물을 권상이나 횡행, 권상 동작만을 한다. 요거는 호이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트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고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와이로프에 1500kg의 중량을 걸어서 60도 각도로 들어 올립니다. 와이로프 한 줄의 파단 하중이 42.8kN일 때 첫 번째는 와이로프의 안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요, 밑에는 사용해서 안전한 값이고 위에는 사용해서 위험한 값이고 아래 위로 단위를 통일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파단 하중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자, 밑에는 사용 하중 또는 안전 하중 해도 되겠다, 그죠? 사용 하중분의 파단 하중 하면 안전율 공식이 됩니다. 자, 파단 하중은 금방 42.8kN이다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42.8 곱하기 1000N으로 바꿔놓고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하중이 현재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 하중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하중이라는 건 현재 걸리는 하중이죠, 그죠? 안전율이라는 건 와이로프 한 가닥에 대한 안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한 가닥에 현재 걸리는 하중, 사용 하중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하중 킬로그램은 하면은요. 자, 일단은 하중 1500을 두 줄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2로 나누라 그랬죠. 2분의 W, 그죠? 2분의 1500 나누기 하고요. 자, 이쪽 줄도 위로 들고 이쪽 줄도 위로 드니까 각도도 반씩 나누자라고 했죠. 2분의 60도인데 들어 올리는 관계가 코사인이다. 앞에 코사인 붙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분의 1500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 계산하니까요. 866.03k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위 한번 볼게요. 1kg은 9.8N이죠. 자, 그리고 1kN은 1000N이죠. 그래서 아까 42.8kN은요. 42.8 곱하기 1000N으로 바꿨고요. 지금 계산한 866.03kg은 곱하기 9.8을 해주면 뉴턴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용 하중은 866.03 곱하기 9.8 뉴턴이 되고요. 주어진 파단 하중은 문제에서 42.8 곱하기 1000 뉴턴이다가 되겠죠. 계산하면 안전율은 5.04가 나오겠습니다. 자, 안전율 계산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와이로프의 안전율이 사용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라 했는데 만족한다. 그죠? 왜입니까? 지금은 화물을 들어 올리죠.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의 안전율은 5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지금 5.04는 5를 넘었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죠? 이유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서요. 자주 나오니까 보고 지나갑니다. 와이로프의 안전 개수입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10 이상입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5 이상이죠. 자,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별표 하나 붙이는데요. 자, 요것도 만약에 기출에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에 특별 교육의 내용을 2가지 적어라. 역시나 그 밖의 내용은 제외하라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교육은요,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순서를 알려준 게 보통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화물의 권상권화 작업 방법 및 안전 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줄여서 작업 방법 및 안전 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리프트나 곤도라는 방호 장치죠. 안전 장치가 중요한 기능을 해야 사고를 막아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번째는 방호 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신호 방법. 같은 장소에 2대 이상의 기계가 작동한다면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이게 좀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방법 및 안전 작업 지도. 이게 암기가 되셨다면요, 조금 살을 붙여서 화물의 권상권화 작업 방법 및, 근데 이거 앞에 건 빼도 크게 이해가 조금 안 되진 않습니다. 자, 작업 방법 및 안전 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2번째는 방호 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번째 신호 방법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4번째 기계기구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5번째는 기계기구 달기체인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도 앞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 블랩인데요. 설명하라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인자를 3가지 적어라. 자, 요거 파란색 별표 자주는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은 탱크 안에 있는 액체가 끓어서 넘치면서 폭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그죠?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종류가 뭐여야 됩니까? 액체이고 끓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비등액이죠. 끓는 액체니까요. 그래서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액체여야 하고 끓어서 불이 붙어야 된다.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그리고 주위에 화재가 나서 온도가 높아서 용기 안에 있던 액체가 끓어서 넘치면서 화재가 나는 거니까요. 주위 온도나 압력도 영향을 미치고요. 폭발하기 때문에 저장 용기 재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기 쉬운 건 용기 재질과 온도, 압력인데요. 의미를 생각하면 일단은 액체여야 한다. 저장된 물질 종류와 형태. 그리고 이 액체가 인화성, 불이 붙는 액체여야 한다.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주위 온도와 압력이 높아야 불이 붙죠. 그죠? 주위 온도와 압력, 그 다음 저장 용기 재질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회 문제 1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법규 문제인데요. 필기에서는 제가 한 번도 이게 법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험에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실기 나왔으니까 법이라 별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파란색 별표 신규 출제 문제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에서 상시근로자 괄호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몇 위인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해마다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그래서 암기법 볼게요. 자, 500명 이상, 1000이죠. 1000이 이내의 건설회사는 비실되는 인원을, 비실은 뭐냐면 비용하고 시설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중에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나 건설에서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1위에서부터 1000위, 그죠? 1000위에도 되고 숫자 1000 적어도 되겠습니다.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근데 이 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시설과 인원, 그래서 비실되는 인원이죠. 비용, 시설,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500명 이상, 1,000위 이내 건설회사는 비실되는 인원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그죠? 근데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함정이 있으니까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 근로자 수는 25,500명이고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2만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근로자는 25,500명인데요. 그중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건 2만 명, 500명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라. 그죠?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만인율은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죠.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이죠. 그래서 현재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는 2만 명이다. 그죠? 분의 사망자 5명 곱하기 만 하니까요. 2.5가 나왔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규정에 의하여 2.50으로 0을 붙여주었습니다. 참고도 보고 지나갈게요. 건설업체에서 사고 사망 만인율이다. 그죠?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에는 요게 만인율 표시가, 그죠? 붙어 있고요.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이 공식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개월 하면 임금 전체죠. 1년 동안, 그죠? 연간 국내 공사 실적에 의해서 사람에게 나간 노무 비율 곱해줘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5가지 적어라. 세부 항목을 포함하라. 괄호 내용 포함해서 적도록 합니다. 크레인은요, 호이스트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포함됩니다. 곤돌라, 승강기까지. 세부 항목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출제되기도 하지만 포함하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괄호 내용까지 함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작업형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내 전압용 절연 장갑에 최대 사용 전압을 적으시오. 일단 최대 사용 전압은요, 교류 곱하기 1.5를 하면 직류가 됩니다. 그래서 직류는 따로 암기하지 마라 그랬죠. 1.5를 곱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500이고요. 1000이고요. 7500, 17000, 26500, 36000이었죠. 그죠? 그래서 500, 1000, 요 교류값은 곱하기 500 곱하기 1.5 하면 되겠습니다. 1000이고요. 36,000이고, 그 다음에 1.5배 곱해서 54,000 된다는 거. 그래서 직류 기억하시고, 교류는, 교류 기억하시고, 직류는 1.5배다 기억하시고요. 색깔은 00등급, 공갈, 공적, 0등급은 빨간색, 그 다음에 100, 백색 흰색이죠. 2황, 2등급 황색 노란색, 3녹, 4등, 등색은 밝은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색상까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소 종류를 3가지 적어라 라고 했다. 그죠? 자, 1급 방진 마스크는요,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이 발생되는 장소죠. 자, 두 번째는 금속 퓨움과 같이 열 쪽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고요. 세 번째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그래서 공작 기계 작업이다라고 했는데요. 규소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급 방진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 금속 흉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인데요. 규소 제외합니다. 요거는 지금은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급을 착용해야 되는 경우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베릴륨, 성면 두 가지는 특급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코드나 플러그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중에서 접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리 가정에서 코드나 플러그 꽂아서 쓰죠. 근데 반드시 접지해야 됩니다는 대표적인 가전제품 있죠. 바로 냉장고 세탁기고요. 컴퓨터나 주변 기기죠. 그죠?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나 컴퓨터는 고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접지해야 된다. 요거 우리 가전제품 사면 기본 나오는데요. 그러면 접지는 땅에 묻는 건데 냉장고 하나도 안 묻었는데 어떡합니까? 접지형 콘센트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번 해당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사용하는 전압은 땅으로 가는 대지 전압은 150V 초과할 때요. 우리가 접지해야 됩니다. 손전등은 고정형이 아니라 뭐죠?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기구고 휴대용 손전등이죠. 그래서 고정형 해당 안 되고요. 물, 도전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누전이 잘 된다는 거죠. 그죠?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는 반드시 접지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2번, 4번 해당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다시 한번 봅니다. 코드나 플러그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중에 접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대지 전압은 150V 넘는 것,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전기기계 기구 중에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입니다.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는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죠? 굉장히 손으로 잡고 하니까 위험하죠. 물,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비접지형 콘센트는 접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해야 되죠. 휴대용 손전등 해당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넘어가면요. 작업형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보호구인데요. 그림 2의 명칭을 적고 그림 2의 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구조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작업형까지 생각하면 별표 2개 하시고 기억하셔야죠. 뭐죠? 안전블록이다. 그죠? 안전블록의 구조는요.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출 것. 줄이 풀렸다가 자동으로 잠겨야 됩니다. 안전블록의 부품은 여기서부터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할 것. 부식 방지는 녹이 쓸지 않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2가지 되겠습니다. 8번 자주 나왔습니다. 연삭 작업 시 연삭 숫돌 파괴 원인 4가지 적어라. 그죠? 너무 빠르게 회전시키면 파괴될 수 있다 그랬죠?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해도 되고요. 최고 속도를 초과했을 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숫돌 자체에 원래 균열이 있는 걸 회전시키면 파괴되겠죠.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자, 간단하게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균열이 있을 때. 자, 이 연삭기는 요 정면이 숫돌면이 칼날인데 옆에 측면으로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파괴되고요. 숫돌에 망치로 꽝 충격 강할 때죠.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그리고 숫돌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요 플랜지는 숫돌의 3분의 1 이상 잡아줘야 된다 그랬죠. 아니곤 날이 펄럭하면서 파괴됩니다.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인데요.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숫돌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 측면을 사용할 때, 숫돌에 과대한 충격 가할 때,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이번에 시험에는요, 자, 이러한 내용, 복규 내용이 많이 출제되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 그 설비로부터의 괄호, 뭐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의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를 작성하고, 그죠? 앞에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가 무엇인가라고 했죠? 바로 공정안전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받습니다. 자, 사업주는 뭐를 작성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요. 괄호의 심의를 거친다. 바로 심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근로자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그죠? 이 괄호한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작업형까지 잘 출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을 때의 조치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옷을 입어야 된다. 그죠? 옷을 입는다. 이건 뭐였습니까? 예, 제전복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전복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죠? 신발은 뭐다? 정전기용 안전하다. 그냥 안전화 아니라 정전기용 안전화를 신는다 했고요. 그리고 손에 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다? 정전기, 제전, 용구를 들고 작업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바닥은 어떤 거를 갖춰야 된다? 도전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바닥을 통해서 땅으로 전기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전기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작업장 바닥은 도전성을 갖출 것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를 4가지 적어라. 그죠? 발판이 일체로 된 거푸집은요, 갱폼이 있고,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 2개에서 3개짜리, 그죠?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자, 기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이고야 하실 수 있는데요. 필기서부터 강의 들으셨다면 계속해서 우리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는 피해가 더 큰 폭발이 재발생 형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그죠?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떨어지면 떨어짐, 과거 추락이 되고요.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다는 건 굴러 떨어지죠. 이건 넘어짐, 과거는 전도였는데 넘어짐입니다. 제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 동력 전달 부위에 끼었다라는 건 넘어짐하고 끼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를 입었어요. 절단은 넘어짐 때문이겠습니까? 끼임 때문이겠습니까? 넘어져서 신체가 절단되진 않잖아요. 기계에 끼이면 손가락 절단될 수 있죠. 그래서 절단된 건 끼임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해를 유발한 게 재해 발생 형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재해 발생 형태는 끼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위험물질 분류는 별표 3개짜리였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한 가지씩 골라보라 했습니다. 그죠? 인화성가스죠? 우리가 가장 폭발 잘하는 가스가 아세틸렌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바로 2번의 아세틸렌 되겠습니다. 인화성 액체는 기름이잖아요. 3번의 등류 기름이죠. 그죠? 산화성 액체나 산화성 고체는 무슨 산으로 끝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4번의 과염소산 되겠습니다. 그죠? 자, 네. 리튬하고 마그네슘 분말은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 마그네슘 분말은 인화성 고체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면, 3회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1, 2, 3의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기출에만 출제된 걸로 보면 어려웠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필기에서부터 별표가 실기 중요합니다. 2개, 3개 달았던 걸로 하면 그다지 새로운 문제의 유형은 없었던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짧은데 그거는 운이 좋은 시험만 합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출 보시고요. 교재 예상 문제의 별표 3개에서부터 2개, 하나. 기출 다 외웠지만 분명히 별표 3개짜리도 비어있는 게 있고 2개짜리 실기에 나올 만한데 기출에 없는 것들 있죠. 함께 공부를 꼭 해주시는 게 한 번에 합격하는 비결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문제는 시험 직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